이건 뭐 간단한 내용인데요. 연방 법무부에서 연방 공무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는 지난 그 제5 항소법원에서 정지 명령을 내렸었죠. 일단 중단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정부에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법무부에서 연방 공무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금 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에는 올 가을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백신 접종 의무화의 어떤 시발탄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희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허용해 줄 가능성이 의외로 좀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허용해 준다고 하면 결국에는 항소법원에서 금지시켰던 오샤가 집행하려고 했던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라든가 아니면 이제 군 부대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이것도 지금 임시 중단되어져 있는데 그것도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또다시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부터 시작해가지고 팬데믹에 의한 봉쇄령이 다시 또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낳게 하는 부분입니다. 팬데믹에 의한 봉쇄령을 다시 내리겠느냐, 그것이 민주당한테 불리할 텐데 과연 하겠느냐라고 의혹을 던졌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선거에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선거를 하기에 더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해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부정선거를 하게 된 가장 큰 그 바탕이 결국에는 저거죠.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편투표죠. 우편투표를 가능하면 더 많이 할 수 있게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이미 뭐 위스콘신, 애리조나, 조지아 여러 주에서 그러한 그 사례들을 이미 다 저희가 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나왔고 텍사스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편투표를 줄이고 현장투표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데 지금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현장투표를 아무리 독려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우편투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에 지금 이제 법무부가 지금 다시 연방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한다라는 것은 지금 올 11월에 치러지게 될 중간선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하는 것이죠.